일본 요괴 이야기 6편. 오늘도 5편에 이어 무섭고 흥미로운 일본 요괴들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오오나마즈. 오오나마즈는 일본의 고대 신화와 전설에서 일본 대륙의 지하에는 지진충이라 불리는 거대한 신 혹은 요괴가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 지진충이 지하에서 몸을 비틀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믿었다 한다. 아스카 시대 599년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땅이 흔들려 집들이 부서졌다. 사방의 명예 지진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 라는 구절이 있으나, 이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김새를 가졌는지 표현되지 않아 있다. 시간이 흘러 에도 시대 이전까지 용 혹은 뱀을 닮았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에도 시대 후기쯤에는 주로 거대한 메기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오오나마즈, 즉 큰 메기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에도 시대의 사람들은 오오나마즈의 머리와 꼬리가 현재 이바라키현의 카시마 신사와 치바현의 카톨 신사의 지하에 있다고 믿었는데, 옛 카시마 신사와 관련된 그림들을 보면 이곳에서 모시는 제신인 타케미 카즈치가 지하에 살고 있는 오오나마즈를 거대한 요석으로 눌러 진정시키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며, 현재에도 카시마 신사와 카토리 신사에는 타케미 카즈치가 오오나마즈의 머리를 눌러 진정시켰다고 하는 거대한 요석이 땅 밑에 묻혀 있고, 그것을 보존 중이라고 한다. 여러 구비전 승설화의 특성상 용이나 뱀 혹은 메기와 같이 여러가지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며, 용이나 뱀일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후시미성을 지을 당시 가신들에게 보낸 서한에 오오나마즈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성을 지으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미 에도막부 시대 이전 센고쿠 시대에서도 지진을 일으키는 요괴가 메기의 형상을 한 오오나마즈라고 믿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요괴는 오오가마. 오오가마는 거대한 두꺼비 요괴를 가리키며 일본에서는 주로 요수로 표현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신화에서 영수로 표현되는 달두꺼비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일본 에도 시대의 기담집 회본백무라와 호쿠리쿠 지방의 기담집 북월기담에서는 오오가마를 고독한 요괴로 표현하며 사람의 정기를 먹고 해를 끼치는 요괴로 표현되어 있다. 에도 시대의 수필 이대에서는 어떤 부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집에서만 머물게 되었는데, 고양이나 쥐들이 툇마루 안으로 들어가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는 이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마루를 걷어내었더니 그곳에는 거대한 두꺼비가 있었고, 이것을 죽여버리자 병이 말끔히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회본백무로에는 스오의 오오가마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와쿠니산의 깊은 산 중에는 8척에 달하는 두꺼비가 입에서 무지개 같은 기운을 내뿜으며 벌레들과 뱀을 잡아먹는다고 하며, 오오가마의 손에는 거대한 창이 그려져 있는데 이 창으로 인간을 공격하여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호쿠리쿠 지방의 기담집 북월기담에서는 현재 니가타현에 해당되는 에치고국의 무라마스번에 살던 후지타라는 무사가 동료와 함께 카와치 계곡으로 낚시를 하러 갔다. 그는 낚시를 하기 좋아 보이는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계곡 연못의 반대편에서 낚시를 하던 동료 무사가 다급하게 손짓을 하며 낚시 도구를 급하게 챙기기 시작하더니, 후지타 또한 불길한 느낌의 낚시 도구를 챙겨 황급히 동료 쪽으로 갔다. 그러자 동료 무사가 하는 말이, 자네가 서 있던 그 바위가 불처럼 타오르는 두 눈을 뜨고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했고, 후지타는 자신이 서 있던 곳이 바위가 아닌 잠들어 쉬고 있던 오오가마라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낚시를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서 알아볼 요괴는 이쿠치. 이쿠치는 에도 시대 중기의 국학자 츠무라 주난의 견문수록 다메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요괴인데, 현재 이바라키현에 속하는 히타치국 해안에서 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쿠치는 깊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며 배를 보면 가까이 접근하여 침몰시킨다고 하는데, 몸에서는 점액질의 기름을 분비하고 몸집이 굉장히 큰 괴화로 표현되고 있고, 당시 뱃사람들에게는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토리야마 세키엔의 금석백기 수비에 따르면 이쿠치를 아야카시라는 이름의 거대한 물뱀으로도 묘사했는데, 간사이에서 규슈에 걸친 서쪽 바다에서도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요괴 또한 몸에서 점액질의 기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쿠치의 습격에서 살아남더라도 이쿠치가 배들을 넘어다니며 올린 몸에서 나온 많은 양의 기름으로 인해 선원들이 이 기름을 빨리 퍼내지 않으면 배가 순식간에 가라앉기도 했다 전해진다. 이 요괴는 많은 사람들이 뱀장어를 모티브로 만들어낸 요괴라고 말하기도 하며, 유럽의 신화와 전설 속 요괴이자 바다용이라 불리는 시서펜트와 비교되기도 한다.
이쿠치와 같이 바닷가에서 나타나는 요괴로 일본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아미키리라는 요괴도 있는데 화도 백기야행에서는 아미키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머리는 부리가 뾰족한 새와 같으며 정갈과 비슷한 두 개의 집게발을 가지고 있고 하반신은 뱀과 같은 요상한 모습을 한 요괴로 묘사하고 있다. 이 요괴는 재미있게도 뭔가 흉악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인간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을 몰래 자르는 요괴라고 하는데 딱히 사람이 목숨을 해치는 등 악행을 저지르는 요괴가 아니라고 한다. 일본의 소설가 야마다 노리오의 도호쿠 괴담의 여행에서는 야마가타현 쇼나이 지방에서의 이야기라고 해서 아미키리가 어촌의 어망을 잘라버려 어망을 쓸 수 없게 만들어 온 동네 어부들이 마을에서 어망들을 숨겨버렸는데 어촌 사람들이 여름날 잠에 들자 몰래가서 모기장을 모두 잘라놓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요괴 연구가 무라카미 켄지의 말에 따르면 야마가타현에서는 아미키리와 관련된 전승 자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야마다의 이야기는 토리야마 세키엔의 이야기를 재창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한다. 다음 요괴는 우미보즈. 우미보즈 또한 바다에서 발견되는 요괴 또는 유령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우미오시, 우미뉴도라고도 불리는데 일본 각 지방마다 다양한 전승들이 있다. 우미보즈는 대부분 밤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크기는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이른다고 하고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출렁이며 거대한 검은 중에 머리 같은 것이 나타나 배를 뒤집으려 한다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라고 한다. 이 요괴는 가끔 울음소리 같은 것을 낸다고도 하며 유일한 약점이 담배 연기라고 하는데 우미보즈가 나타날 때 선원들이 담배를 태워 쫓아내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도호쿠 지방에서는 고기잡이를 나갈 때 처음으로 잡힌 고기를 바다의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을 어기면 우미보즈가 나타나 배를 파괴하고 선원들과 선주를 잡아간다고도 한다. 아오모리현 시리아자키에서는 상어에게 사람이 잡아먹히면 우미보즈와 비슷한 모우자부네라는 망령이 된다고도 전해지며 이를 달래기 위해 바다에 된장을 풀어 흘려보내어 원혼을 달랬다고도 한다. 옛날 미해현에서는 월말마다 바다에서 우미보즈가 나온다고 하여 배의 출항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한동안 바다에서 허탕을 쳤던 한 어부가 이를 어기고 바다에 나갔더니 잠잠하던 바다가 출렁이며 거대한 우미보즈가 나타났다고 한다. 우미보즈는 어부에게 너는 내가 두렵지 않은가?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어부는 세상을 사는 것만큼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고 우미보즈는 월말에는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속히 돌아가지 않으면 배를 침몰시키겠다라고 하며 사라졌다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 일각에서는 우미보즈가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불려지기도 한다고 하며 현대에서는 전승에 기록된 울음소리와 거대한 몸집으로 밀어보아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고래와 같은 해양생물 또는 비구름이나 파도 등의 자연현상들을 어두운 밤바다에서 잘못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이번 편의 마지막 요괴는 인어. 인어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물고기의 모습을 한 요괴의 일종이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어가 인간의 얼굴이 아닌 원숭이의 얼굴로 이야기된다고도 한다. 몸에서는 금빛 비늘이 번쩍이며 목소리는 마치 종달새와 같다고도 하는데 전승에 따르면 인어는 육질이 부드럽고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으나 인어를 잡는 사람에게는 바다의 신이 폭풍과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하여 이 요괴를 잡은 어부는 인어를 발견한 즉시 바다에 놓아주었다고 한다. 인어는 딱히 인간에게 악행을 저지른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며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벼랑 위의 포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어를 잡게 되면 거대한 풍랑과 쓰나미가 들이닥치는 전승을 인용한 모습들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 제도의 유큐인들은 옛부터 인어를 먹는 사람은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여 인어와 비슷한 모습의 두공조차 잡아먹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오카야마현 아사고치시의 원주원이라는 사찰에서는 인어의 미라를 보관 중이라고 하는데 이 미라는 당연하게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며 일본의 쿠라시키 예술과학대의 연구진이 1년간 조사한 결과 사람의 손과 물고기 등을 인위적으로 만든 조형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오카야마현의 민속학회에서는 일본인들에게 인어는 병을 예언하거나 치료하는 등의 미신과 전설들이 있어 인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어의 미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더욱 빠르게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